이번 시즌 가장 토트넘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압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압박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압박을 하는 방식, 그리고 압박을 하는 타이밍, 그리고 압박에 대한 조직력, 여기에 더해서 압박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골고루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압박을 할 때 토트넘이 어떠한 방식으로 압박을 하냐면, 왼쪽에 있는 우도기, 오른쪽에 있는 포로, 이 두 명의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거든요. 가운데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메디슨, 사르, 비수마, 우도기, 포로, 앞쪽에 있는 손흥민까지 합해서 6명의 선수가 이제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 쿨루셉스키는 좌우 측면에 있죠.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상대가 패스를 한쪽 측면으로 전개를 하잖아요. 전개를 했을 때 중앙에 있었던 이 6명의 선수가 모두 다 같이 달려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달려가서 이 6명의 선수가 모두 다 이 밀집 수비를 하니까 볼이 있는 지역, 요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선수 숫자를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한쪽으로만 압박을 당했을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반대편에 공간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팀이 볼을 잡고 있을 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쏠리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이러면 이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토트넘의 압박이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 비수마, 포로, 사르, 요 6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럭이 되면서 한쪽 측면으로 갔다가 볼이 반대편 측면으로 가면 이 선수들이 또다시 다같이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볼이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순간 다시 모든 선수가 하나의 블럭을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을 또 해요. 이게 좋아진 거죠. 이 선수들의 간격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조직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선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도 좋아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선수들한테 강하게 주문을 하니까 선수들이 90분 내내 열심히 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건 뭐냐면, 벌리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나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벌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하는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할 때 정면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죠. 막아 세우면서 골키퍼가 한쪽 측면으로는 패스를 할 수 없도록 하나의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팀 골키퍼는 한쪽 방향으로 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방향으로 패스가 전개된다는 것을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예측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막는 순간 모두가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 압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말로 하면 쉽지만 모든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할 때 그냥 정면으로 뛰어들어가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그리고 팀이 계획한 패턴대로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골키퍼가 손흥민이 있는 쪽으로는 패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반대편으로 패스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패스의 방향을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막는 순간 뒤에 있었던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압박을 하니까 왼쪽으로 우리는 압박을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요, 반대편으로 연결될 때 손흥민이 압박을 해서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줄 때 그 순간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니까 반대편에서 상대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에 둘러싸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은 압박을 할 때 전방에서 볼을 빼앗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공격을 지연시켜주는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그냥 뛰어들어가기만 하고 압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선수가 같이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팀이 압박을 받을 때 편안하게 풀어나왔죠. 근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방에서 우리가 볼을 빼앗겠다 라는 플랜이 확고하고요. 확고하다 보니까 압박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패턴을 명확하게 들고 나와요. 상대팀이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백패스를 하는 순간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달려나가니까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손흥민이 달려나가는구나 하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한 명씩 마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또 백패스를 하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계속 끈질기게 달려나갑니다. 근데 골키퍼가 볼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메디슨이 어느샌가 달려나오고 있죠.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만 뛰어나가고 메디슨이 안 달려나왔으면 여기서 상대팀이 너무나 여유롭게 압박을 풀어내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런 의미 없이 뛴 거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압박을 들어갈 때 다 같이 압박을 들어가니까 손흥민이 압박을 통해서 상대 골키퍼가 패스를 하게끔 만들고, 패스를 받는 순간 메디슨이 압박을 들어오면서 여기서 메디슨이 확실하게 압박을 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메디슨이 압박하는 동시에 뒤쪽에는 솔로몬이 이미 상대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의미 없이 전방으로 걷어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토트넘이 한마음 한뜻으로 높은 조직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압박이 조직력만 좋은 게 아니라 열정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선수가 90분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압박해라, 이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런데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죠. 104분 때 어떻게 뛰냐면요, 클루셉스키가 선발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이 중요했던 건 경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압박을 포기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면 내려가는 순간 상대팀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근처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게 결코 수비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전방에서 압박을 한다는 뜻이죠. 본인들이 이기고 있는데. 그리고 압박을 하는 동작을 보시면 모든 선수들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전방으로 빨리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압박을 당해서 전방으로 패스를 못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볼을 돌리다가 토트넘의 압박에 갇혀서 오히려 볼을 빼앗기고 있죠. 이거는 얼마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선수들한테 압박에 대한 개념을 잘 전파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렇게 이제 전방 압박을 안 하고 내려갔었다면 한두 번의 찬스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찬스조차 내주지 않을 정도로 좋은 전방 압박을 경기 끝날 때까지 한다.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압박을 위해서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경기장에 있어도 체력적으로 지쳤다 싶으면 바로바로 빼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는 지친 게 조금 티가 났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과감하게 빼죠. 심지어 손흥민뿐만 아니라 손흥민을 빼고 히샬리송, 솔로몬을 빼고 페리시치, 사르를 빼고 브레넌 존슨, 포로를 빼고 에메르송, 그리고 심지어 반더벤을 뺍니다. 그리고 이거는 득점이 필요할 때 반더벤을 뺀 거잖아요. 왜 반더벤을 뺐냐? 수비수를 빼서 공격수를 투입하고 공격 숫자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격 숫자를 늘리는 거에 더해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수비수를 한 명 뺀 거거든요. 반더벤을 빼고 누가 들어왔냐면 호이비에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형이 만들어지느냐, 클루셉스키가 히샬리송과 투톱을 만들고요,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가 올라가면서 메디슨, 호이비에르, 비수마가 만들어집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 포로 대신에 에메르송을 넣었어요. 에메르송은 전방 압박과 중원 싸움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 우독이 두 선수를 3백에 좌우 중앙 수비수로 배치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독이와 에메르송이 풀백 겸 3백에서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에 익숙하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전방 압박도 잘하잖아요.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올라가서 압박에 대한 이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주면 메디슨이나 호이베르도 올라가서 조금 더 앞선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로메로 단 한 명만 후방에 두고 앞쪽에는 우도기, 비수마, 에메르송, 그리고 그 앞쪽에는 페리시치, 메디슨, 호이베르, 브레넌 존슨, 최전방에는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 앞쪽에서 정말 하나의 그물처럼 모든 선수가 상대를 둘러싸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듭니다. 이게 매우 과감하지만 감독 입장에서 선택하기가 힘든 형태거든요.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 로메로 한 명만 두고 압박을 하기가 약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감한 압박 전형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요 압박 전략이 결국에는 토트넘이 역전골을 만들 때 명확하게 나옵니다. 토트넘이 애초에 패스를 제대로 못 넣어줬어요. 그래서 상대 수비가 토트넘의 공격을 끊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왼쪽 측면에 페리시치가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도 쌩쌩하지만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안정적으로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백패스를 하는 순간 페리시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골키퍼가 페리시치의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받으니까 어설픈 볼 처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압박을 하면서 볼을 빼앗아내죠. 근데 이 빼앗아내는 선수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배치된 우도기가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압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성공시켜서 볼을 빼앗았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도한 대로 다 통한 거예요. 페리시치라는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에 있는 선수가, 심지어 압박을 잘하는 선수가 전방에 투입돼서 압박을 했죠. 그리고 압박을 하니까 상대팀이 조급해서 볼을 걷어내게 되고, 걷어냈을 때 3백을 만들어서 우도기가 올라와서 압박하는 그런 과감한 압박 전형을 만들었는데 마침 우도기가 볼을 끊어냅니다.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상상한 대로 압박이 된 거고요. 여기서 볼을 빼앗아낸 다음에 페리시치,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연결되면서 득점이 나왔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냥 단순히 압박을 열심히 해라, 압박을 강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팀이 전체적으로 압박에 대한 그런 준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성적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은 토트넘은 메디슨, 반더벤, 우도기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감독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팀을 100% 바꿔놓고 있다.